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외통위에서 북한의 제3 핵시설 위치를 공개 언급한 것을 두고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영변과 구성,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구성시를 직접 언급하자 미국이 이 책임있는 재발 방지 조치 전까지 정보 공유를 제한한다고 하면서 하루에 50장에서 100장가량의 대북 정보가 일주일째 지금 중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 장관이 발설한 북핵 정보가 미국이 수입한 중대 기밀 정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통일부는 정 장관 발언이 이미 공개된 정보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고 정치권은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보 자충수 아니냐, 정동영 리스크가 임계점을 넘었다. 이 대통령에게 정 장관 경질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알려진 사실을 침소봉대하고 있다. 구성 핵시설은 국제 싱크탱크와 언론이 이미 다뤄온 내용이다.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매국 행위다라고 맞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정동영 장관이 국회에서 그걸 답변을 할 때 IAEA 사무총장을 인용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IAEA 사무총장이 보고한 거는 영변하고 강선이고 구성은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팩트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평북 구성에 대해서는 관련 시설로 이 뭐 국제기구나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 언급은 된 바가 있지만 확정적으로 핵시설이라는 이제 그런 그 규정은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었던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어찌됐건 간에 미국의 정찰 자산을 통한 대북 정보가 하루에서 50장, 100장 오다가 끊겼다는 거는 뭔가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고 우리 측에 어떤 실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걸 빨리 어떻게 바로잡을 건가를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 장관이 뭐 경험이 많은 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자신감이 과해서 그런 건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주의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이제 1급 기밀로 분류해 놓은 사항인데 그게 미국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정부 관계자 발로 이게 이제 발언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실책은 실책대로 인정하고 바로잡을 거 빨리 바로잡아야지 뭐 침소봉대다 이렇게 우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 의원님. 네.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미국 지국이 위성 감청 정찰 자산 이게 세 개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는데 위성 정보만 이제 중단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거가 위치가 특정이 되면 북한이 정보 취득 경로를 추적해 갖고 회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어쨌든 뭐 미국에서 그렇게 반응을 한 걸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에서 반응을 했겠죠. 그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쨌든 그 정동영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이 건은 이미 싱크탱크나 언론 등에 알려져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일개 하나의 그 나라의 장관이 언급한 거는 그만큼의 무게의 수위가 또 있는 거니까 네. 거기에 적합한 어쨌든 해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질 네.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제가 보기엔 너무 나간 것 오바다? 같고요. 네네. 영변 핵시설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알게 된 거죠.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다 알려진 상황이잖아요. 구성 핵시설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지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잘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강찬호 의원은. 뭐 지금 정동영 장관이 문제도 있지만 지금 더 큰 문제는 지금 그 이재명 정부 향후 외교 안보 라인이 지방선거 이후에 교체될 거라는 지금 루머가 끊이질 않아요. 지금 그나마 그래도 저 위성락 지금 국가안보실장 그 외교부 출신이고 그 주미 공사도 했고 한미관계 해박하고 나름 그 민주당 진영 쪽에서는 그래도 동맹을 중시하는 현실주의 외교관인데 지금 이 사람을 경질하고 이 사람 지금 후임에 문정인 전 연대 교수,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때 그 친북 라인, 저 반미 친북 라인 그 하여간 외교를 사실상 배후에서 이끌었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거기 갈지 모른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에는 임성남 전 북미 국장인가 이분인데 이분도 보면은 이제 좀 밸런싱 외교하는 그런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갈지 모른다는 루머가
지금 막 외교가 팽배합니다. 근데 문정인 이분 뭐 아시다시피 논란이 무지 많은 분인데다가 이분 문재인 정부에서 주미대사 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때 어떻게 했느냐. 미국이 대놓고 이 사람 오면은 페르소나 농구 같아 때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때 주한미 대사가 외교부 차관을 찾아와서 그 문정인 카드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저는 뭐 루머로 그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정동영 장관의 이런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임기 초반에 보여줬던 나름 동맹 중시 외교. 또 미국에서 대통령은 뭐라 그랬어요? 안미 경중도 이제는 못하겠다. 미국하고 같이 가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랬죠. 예,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조로 보면은 지금 완전히 거기서 이탈하는 기조가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건 지방선거 이후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뭐 압승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뭘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외교안보 노선을 이런 식으로 임기 초에 그래도 나름 가졌던 실용 노선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저는 우리 외교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동영 장관은 경질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동영 장관 경질 문제가 지금 위성력 국가안보실장 경질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그 가능성이 커졌어요. 네. 네, 우리 고 위원장. 심포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여기가 잠수함 기지가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SLBM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SLBM은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핵폭탄을 장착하고 우리한테 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탐지조차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집속탄 또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집속탄 이제 그 악마의 무기라고 하는 건데 하늘에서 이제 수백 개, 수천 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떨어지면서 파편으로 떨어지면서 한 도시를 이제 초토화시키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보시죠.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가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최대 적국은 대한민국이다라고 공개 선언을 한 뒤에 이런 무기들을 실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야 될 지경이거든요. 근데 우리 특히 좌파 정권은 북한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믿어요.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도발하고 공언을 하고 적국이라고 공언하는데도 그냥 믿어주자, 잘 지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이미 언제 미국이 이것을 간파했느냐. 하버트 맥마스터 트럼프 정부 1기 때 외교안보 보좌관입니다. 트럼프의. 이 사람이 퇴임 후에 회고록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회고록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한국 정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고 우리에게도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 정부에 대한 한국 좌파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이미 다 걷어들인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가 만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 몇 번의 간청을 했는데 트럼프가 안 된다 했다. 그런 얘기까지 그 회고록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차라리 북한과 거래할지언정 한국 정부는 안 믿는다. 우리 편이 아니다. 좌파 정부는. 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 대통령이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이런 일을 하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 신뢰하겠습니까? 하루에 100장씩 제공하는 대북 정보라는 게 우리는 정찰 위성이 첨단 위성이 없으니까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안 주겠다. 니네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 못 믿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한조 관계라고 합니다. 평생 전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하자는 거죠. 서로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에서 통일부라는 이름도 바꾸자고 했잖아요. 취임 초기에. 그것도 김정은의 지침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양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평화잖아요. 누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 미국도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너무 대놓고 뭐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쨌든 관계가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좌파 정부 얘기를 하시는데 한반도의 평화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정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치 보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 걸 뭔가를 내주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달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자극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국지단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북한을 자극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안보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 상대방을 자극하는 게 맞겠습니까? 눈치 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평화를 유지하는 게 맞겠습니까? 물론 정동훈 장관이 저는 이번에 뭐 구성시 얘기한 게 실수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완전 기밀 사항도 아니고 일부 여기저기 뭐 어쨌든 뭐 싱크탱크나 그런 보고서에 나왔다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 장관의 입으로 얘기한 것 때문에 이제 지적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큰 방향,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반도가 평화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럼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어쨌든 종전협상 끌어내야 되는 거고 트럼프와의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지 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평화라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가 동맹국이 준 정보를 북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장관이 대놓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인권, 대통령이 이스라엘까지 공격하는 그런 나라가 정작 바로 같은 민족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자극하지 않고 한마디도 안 하고, 이 나라의 기본이 그럼 그게 성립이 됩니까? 나라부터 성립이 된 다음에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네.